예, 대장동 개발 사업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본부장. 검찰은 화천대유에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이 배임 혐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저희가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들의 석연찮은 정황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부하 직원들이 안을 갖고 왔는데 묵살했다. 그런 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혹시 잊어먹었나 싶어서 물어봤어요. 혹시 그런 거 있었냐? 없었답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뭐 현금을 받으신 게 있다 이런 보도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거를 언제, 네. 어디서, 네. 그다음에 누가 그랬는지 정확하게 밝혀주세요. 그다음에 검찰에서 다 밝히겠죠. 예, 그러니까 그게 있으면은 당연히 벌 받아야죠. 어젯밤에 구속 수감이 됐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 이두하 변호사님. 네. 8억 뇌물, 물론 뭐 본인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1월에 5억, 8년 전에 3억을 받았다. 영장에 적시된 이 내용이 검찰에서는 이걸 뇌물이라고 판단한 근거가 있을 텐데요. 예, 관계자들 진술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정황 증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마 이게 계좌나 아니면 이거 수표나 이런 게 확인됐을 가능성도 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김만배 씨 쪽에선 수표를 줬다 이런 얘기가 지금 언론에 일부 보도되거든요. 그 입금 내역 같은 게 확인됐을 가능성이 큰데요. 돈을 주고받을 이유에 대해서 아마 뭐 지금 유동규 씨는 얘기가 뭐 자기 사업 자금이라는 둥, 노후 자금이라는 둥, 뭐 빌렸다는 둥, 투자를 했다는 둥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경기관광공사 사장 시절에 작년에 이제 재작년까지 이제 작년까지 사장을 했는데 그때 그 재산 공개를 하죠. 차관급 정도 되니까. 근데 거기에 2억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8억 5억 뭐 이렇게 빌렸다. 5억을 빌리고 3억을 받았다. 뭐 5억을 빌렸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처음엔 변호인이 11억을 빌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변호사들이 뇌물과 관련돼서 할 말이 없으면 빌렸다고 하는데요. 재산 규모가 2억인데 11억을 누가 빌려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뇌물로 아마 의율이 됐을 거고요. 그리고 8억 정도 뇌물이 인정이 되면 30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 아까 이제 우리 김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30년 살아야 된다 내지 무기징역 살아야 된다 그러면 구속되면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럼 이거 내 죄책을 어떻게 줄일까 뭐 이 고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무거운 얘기해서 너무 웃으면서 말씀 안 하셔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더 큰 논란거리는 이겁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대장동 개발 이익의 25%,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 700억 원을 약속받았다는 의혹도 함께 불거졌습니다. 유 전 본부장 측의 해명도 들어보겠습니다. 700억은 오히려 저희가 김만배 씨와 대화하면서 뭐 줄 수 있냐 농담처럼 얘기하고 실제로 뭐 약속도 한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습니다. 우리 후배한테도 반 줄까? 좀 주세요 그랬더니 그다음부터는 얼버무리고 안 준 거죠. 그러니까 농담으로 서로 주고받은 거를 녹취되니까 그게 마치 약속한 것처럼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상태여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소명 드린 겁니다. 700억 약속 얘기는 꽤 파장이 클 수가 있어서요, 이 의원님. 근데 농담처럼 주고받았다. 실제로 약속한 적도 받은 적도 없다는 게 유동규 전 본부장 측의 설명이거든요. 요즘은 700억 주는 거를 농담처럼 하는 모양이죠. 뭐 저한테는 뭐 10,000원 이런 것도 농담처럼 하는 사람이 없던데 어떻게 700억을 주는 문제를 농담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 저는 참 의문입니다. 더군다나 이분들은요 사업관계로 엮인 분들입니다. 왜냐 유동규 본부장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설계했던 성남도시개발 측 사람이에요. 예. 자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 누굽니까? 결국 김만배 씨는 여기에 시행사 즉 성남의 뜰의 대주주인 이 화천대유의 대주주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700억을 농담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하고 했다라면 농담으로 할 수 있겠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니까. 나 700억 줄게 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 당사자입니다. 사업 당사자들이 이런 700억 이야기를 한 거를 과연 이 두 사람이 농담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이게 지금 정영학 회계사가 녹취해서 이 검찰에 제출한 자료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왜 700억일까라는 문제를 따져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업 계획을 짤 때 초과 수익에 대한 환수 장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예. 이게 결정적입니다. 왜냐 다른 사업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성남시가 확보한 1,880억 이외에 만약에 추가적으로 소득이 나게 될 경우에는 서로 나누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남시 같은 경우 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이걸 없앴다는 거 아니에요. 예. 유동규 씨가 지금 증언에 따르면 지금 다른 사업본부에서 만들어 놔을 본인이 없애버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조항 하나 없앰으로 인해서 화천대유가 완전 대박이 난 겁니다. 그리고 뭐냐면 또 화천대유가 이 성남시 대장동의 15개 지구 가운데 5개 지구의 사업권을 수의 계약을 했습니다. 그것도 65% 가격으로. 다른 데는 뭐 108대 1, 100대 1 이렇게 시공사들이 경쟁에 붙었는데 여기는 5개 지역을 수의 계약으로 했어요. 그것도 65% 가격으로. 그래서 얼마 수익 얻는지 아십니까? 4천억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이득을 유동규 씨가 만드는 안으로 해서 얻었는데 700억? 당연히 줘야겠죠. 자, 그렇다면 이게 과연 농담일까요? 저는 아마 변호사도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과연 이런 이야기들을 아무 당사자 아닌 사람, 당사자들이 700억을 농담처럼 주고받았다? 과연 이게 상식적으로 믿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동환 의원님, 이제 검찰이 보고 있는 게 왜 유동규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쪽의 이익을 위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냐, 배임 혐의. 근데 뇌물까지 만약에 뭐 700억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부 금액이 왔다 갔다고는 알려지고 있으니까 이거 좀 문제가 커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네, 실제로 뭐 이걸 빌렸다고 하는데 11억 정도의 이 거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뭐 차용증도 썼다고는 하는데 저는 이게 조사돼서 정확하게 사실관계가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액수가 뭐 어디에 이용됐건 간에 저는 그 부분이 얼른 드러났으면 좋겠고 이것 자체가 이 이재명 이 후보와의 연결고리를 계속해서 이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빨리 수사에 좀 진전돼가지고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어쨌든 이것이 뇌물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시는 건데 제가 뇌물 혐의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지금 곽상도 아들 건에서 보면은 또 퇴직금 한 550억 정도 이렇게 받았지 않습니까? 곽상도 의원 아들이요. 예, 근데 결국 이게 다 연결되어져서 결국 이게 자기 이 몸통에다가 지금 뭔가 흙을 바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한쪽이 완전히 깨끗하냐 이렇게도 지금 볼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이건 수사로 다 드러내야 될 문제입니다. 예. 곽의원 퇴직금 50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일단 유동규 전 본부장은 그런데 압수수색 때부터 계속해서 말을 번복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영학 회계사를 모른다고 했었는데 말입니다. 정영학 회계사랑은 원래 알던 사이십니까? 정영학 회사를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예. 여기 대장동 사업하면서 초기 사업자가 와가지고 우리 그 사무실에 몇 분 와가지고 그때 뭐 환지 방식 해달라고 그러고 그 민간 개발하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주민들하고도 오고 그다음에 자기 사업자들하고도 오고 뭐 그랬던 거예요. 그 이상을 정영학 회사하고 관계가 없어요. 11억 같은 경우는 어쨌든 빌린 게 맞잖아요. 그 사업자금하고 이혼하면서 위자료 쓸 돈도 없어서 그것 때문에 걸렸고, 예. 그리고 신용대출이나 이런 것도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뇌물 받아가지고 어디 축적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정영학 회계사 모른다고 했었는데 돈도 빌렸고 본인 변호사가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김정혁 국장, 뭐 모른다고 했는데 일부 보도를 보니까 술길에 뺨도 때리고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다. 또 뺨 때린 건 사실이다. 글쎄요, 본인의 증언이 이렇게 좀 많이 뒤바뀌는 상황도 있거든요. 그 뭐 유동규 씨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지사도 지금 말이 계속 바뀌고 계신데 그 지금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보도에 따르면 그냥 뺨을 때린 게 아니라 뭐 얼음통으로 정 회계사의 머리를 가격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또 아직 뭐 많이 보도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저 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유동규 씨도 관련자에게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폭행을 당했지만 뭐 갈비뼈가 부러지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걸 고소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도 나오던데 아직까지 그게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 그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2019년에 자기 재산을 1억 9천만 원 신고를 했고 2020년에 2억 원을 신고를 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런 분이 농담을 하면서 야 700억 정도를 좀 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고요. 예.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처음에는 4천억 정도의 이익이 남았었잖아요. 근데 4천억 정도 이익만 남았으면 아마 핵심 4명에서 이렇게 나눠 갔는데 별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추가로 아까 5개의 지구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3천억 원을 더 받았기 때문에 예. 그걸 둘러싸고 서로 갈등이 빚어진 것이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오히려 그것이 더 합리적인 설명이 되지 않을까. 따라서 유동규 씨가 정영학을 모른다라든가
뭐 전혀 돈을 빌린 사실이 뭐 막 8억밖에 안 받았다는 사실 그런 주장들은 굉장히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